박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7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등은 곧았지만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녀가 없는 빈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에는 폭우가 대지를 두드렸어요. 박 회장의 대저택은 서울 성북동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위용이 무색하게 빗줄기가 유리창을 매섭게 후려쳤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어댔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고 물을 반쯤 마시려는 순간이었어요. 만경창파 목포의 바다에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는 죽은 아내가 즐겨 부르던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노래를 부를 때면 항상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향이 목포였거든요. 젊은 날 회장이 사업에 실패해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아내는 그 노래를 부르며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것도 폭우가 쏟아지는. 그는 공포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회장의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노랫소리만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봐! 누구야? 회장은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 쪽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오디오 시스템의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분명 잠들기 전엔 꺼놨는데 노랫소리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음질이 찢어지듯 왜곡돼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늘어뜨린 것처럼 목소리가 느리게 늘어지다가 갑자기 빨라지길 반복했어요. 더 섬뜩했습니다. 회장은 거실로 들어서 오디오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연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꺼지라고! 회장은 뒷벽에 붙은 메인 전원 스위치까지 뛰어가 내렸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졌고 오디오도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회장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철컥. 뭔가 잠기는 소리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현관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의 전자음이 들렸어요. 철컥, 철컥, 철컥. 잠금과 해제가 반복됐습니다. 빠르게 미친 듯이 마치 누군가 밖에서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대는 것 같았어요. 뭐야 이게. 회장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어락 화면이 번쩍거리고 숫자들이 무작위로 깜빡였어요. 83591. 아무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실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 곳곳에 설치된 비상 시스템이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경비실과 비서실에 동시에 신호가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었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고 회장은 버튼을 더 세게 눌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젠장! 그는 휴대폰을 집으러 침실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충전기에 꽂아둔 휴대폰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 전엔 배터리가 80%였는데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도어락은 여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는 거라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회장은 골프채를 꺼냈어요. 현관 옆 우산꽂이에 늘 꽂아두던 드라이버였습니다. 손잡이를 너무 꽉 쥐어서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누구든 나와.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채를 휘두르며 커튼을 걷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코니 문도, 주방 쪽도, 서재 쪽도, 온 집안을 뒤졌지만 침입자는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어요. 도어락 소리가 멈췄어요. 갑자기 딱 멈췄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폭우 소리만 들렸고 천둥도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골프채를 든 채로 다리가 저려왔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동이 틀 무렵에야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골프채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어요. 잠들면 안 되는데 그런데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어젯밤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파란 하늘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목이 뻣뻣했고 손에는 여전히 골프채가 들려 있었어요. 꿈이었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바닥을 보자 입이 다물어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떨어뜨린 물잔이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연결됐습니다. 어젯밤에 뭔 일 없었나? 예, 무슨 일 말씀이신지요? 긴급 호출 안 받았어. 아니요,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을까? 아니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화들짝 놀라서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배달을 온 젊은 남자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뒤에 배달 가방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배달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주문하신 음식 배달 나왔습니다. 뭐? 제사상 음식이요. 대추, 밤, 곶감, 나물. 결제 완료되셨어요. 회장은 얼어붙었어요. 제사상 음식이라니. 자기는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사는 1달 전에 지냈는데 아내의 기일이었었지요. 야,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이런 걸. 근데 여기 맞는데요. 배달원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확실히 이 집 주소였어요. 주문 시간은 새벽 3시 47분. 새벽 3시. 도어락이 미친 짓을 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귀신이 시킨 거야, 뭐야?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배달원은 당황한 기색이었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결제는 됐고요. 결제는 무슨, 내 카드로 했단 말이야? 네, 여기 등록된 카드로. 회장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누군가 자기 카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새벽에 제사상 음식을 주문할 만큼 배달원 민재는 음식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현관 도어락. 그는 슬쩍 손가락으로 패드를 만졌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어요. 미세한,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아챘어요. 할아버지, 뭐야? 이거 고장 아니에요. 민재는 도어락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패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누가 밖에서 신호를 쏘고 있는데요. 신호? 해킹이요. 원격으로 이 패드를 조종하는 거예요. 회장은 민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배달하는 녀석이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는 표정으로요. 너 뭐하는 앤데 그런 걸 알아? 저요?
그냥 컴퓨터 좀 만지는데요. 민재는 씩 웃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이 젊은이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만진다니 얼마나? 고등학교 정보 경시대회 전국 1등 정도요? 민재는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 그는 천재에 가까웠어요. 13살 때 이미 웹사이트 해킹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장난이었고 훈방됐지만 그 뒤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실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재능을 숨길 순 없었죠. 그럼 내가 좀 고쳐봐라. 회장은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절박했어요. 어젯밤의 공포가 되살아나서 민재는 스마트폰을 꺼내 도어락에 가까이 대고 몇 가지 앱을 실행했습니다. 신호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해요. 이 해커 실력이 국정원급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저 같은 애송이가 상대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 전 그냥 누가 들어왔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막을 순 없어요. 민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이 해커는 자기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해커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보안 체계를 뚫는 방식이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 지금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도 가두는 것도 그 사람 맘이에요. 어젯밤에 그랬던 것처럼요. 회장은 뒷걸음질 쳤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사람 할아버지를 아주 잘 알아요.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민재의 말에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까지 증오하는 걸까? 대체 누가? 범인 잡을 때까지만 내 옆에 있어라. 회장은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귀신보단 사람이 낫겠지. 돈은 줄게. 얼마든지. 민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로는 할머니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였는데 매달 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 할머니 병원비. 그것만 대주시면 돼요. 그게 다야? 네. 전 돈 많이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편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만 원쯤이야. 자기에겐 용돈에 불과했으니까요. 좋아. 오늘부터 여기서 자거라. 네. 귀신이 나타나면 내가 쫓아내야지. 민재는 황당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병원비는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집 안팎의 신호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회장은 침실로 들어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어요. 민재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파란 빛이 젊은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민재의 노트북 화면에 경고음이 떴어요. 신호 포착? 누군가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죽이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상대는 한 발 빨랐습니다. IP 주소가 계속 바뀌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침실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작동했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2도에서 26도로.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온도를 올리지?
잠시 후 회장의 침실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소리였어요. 해커가 왜 이래? 민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재우려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며 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라기보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회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왜? 민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엔 도둑이 살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도둑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노트북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밤새 특이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같은 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주무셨어요?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재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어요. 디지털로는 못 이겨요.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아날로그로 가야죠. 아날로그? 민재는 싱긋 웃었습니다. 밀가루 뿌리기, 투명 테이프 붙이기, 그런 거요. 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첨단 시대의 밀가루가 뭐냐? 그래야 발자국 보이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 이 집에 누가 들어온단 말이냐? CCTV도 다 확인했는데, CCTV는 해킹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밀가루는 못 속여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회장도 민재의 말이 일리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 알았어. 해보자. 그렇게 둘은 집 안 곳곳에 밀가루를 얇게 뿌렸습니다. 현관 앞, 창문 아래, 복도. 회장은 투덜거리면서도 민재를 따라다녔어요. 투명 테이프는 문틈마다 붙였습니다. 누가 문을 열면 테이프가 찢어지게요. 1시간쯤 작업을 하고 나니 점심때가 됐어요. 배고프다. 민재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먹을 게 없는데요? 비서한테 시켜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있는 거 먹을게요. 민재는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거였습니다. 물을 끓여 라면에 부었어요. 3분을 기다렸습니다.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회장은 서재에 있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나왔습니다. 라면 냄새였어요. 얼마 만에 맡아보는 냄새인지 10년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 컵라면이요. 민재는 후루룩 면을 흡입했어요. 회장은 너클 놓고 지켜봤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자꾸만 코끝을 자극했어요. 침이 고였습니다. 한 입만. 네. 한 입만 달라고. 민재는 웃으며 젓가락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했어요. 인스턴트 특유의 자극적인 맛이었지만 묘하게 맛있었습니다. 국물도요? 민재가 컵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사양하려다가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얼얼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음식을 먹어봤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건 안 먹었습니다. 격식 있는 식사만 했으니까요. 한정식, 일식, 양식, 가끔은 중식,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컵라면이라니. 맛있네. 회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재는 빙긋 웃었어요. 그죠?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둘은 한 컵을 나눠 먹었습니다.
78살 재벌 회장과 17살 배달원이. 묘한 풍경이었지만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회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재도 긴장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여자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아,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누구예요? 딸이다. 둘째,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면 괜찮겠죠. 회장이 문을 열었어요. 장녀가 들어섰습니다. 손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왔냐? 갑자기 왔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장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민재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이분은요? 장녀가 민재를 쳐다봤어요. 아, 여긴.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배달이라는 애다. 컴퓨터 좀 고치러 왔어. 아. 장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민재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버지, 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약은 드셨어요? 혈압약? 먹었어. 거짓말. 약통 확인해 봤는데 어제 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장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챙기셔야지. 알았어. 회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챙겨주는 건 고마웠지만 가끔은 잔소리가 부담스러웠어요. 요양병원 가시면 편하실 텐데. 그 얘긴 하지 마. 왜요?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난 여기가 좋아.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장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제가 공국 끓여왔어요. 드세요.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온병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고맙다. 회장은 받았습니다. 민재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미세하게 감지되던 해킹 신호가 딸이 들어오자마자 뚝 끊긴 거예요. 민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아버지 요새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시고? 그냥 그래. 이상한 일은 없고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젯밤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없어. 다행이네요. 아, 맞다. 오빠한테 전화 오셨어요? 장남? 네. 돈 좀 보내달라고 하던데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자식이 또? 아버지, 그래도 아드님이시잖아요. 아들은 무슨 도박이나 하는 놈이. 그러게요. 저도 말렸는데. 장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보기엔 연기 같았어요. 진짜 안타까워하는 건지 아니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화장실 좀. 그래, 써라. 장녀가 화장실로 갔어요. 민재는 재빨리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아버지, 왜? 따님 오니까 도둑이 숨는데요? 뭐? 해킹 신호요. 따님 들어오자마자 딱 끊겼어요. 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 딸이 왜? 두 가지 경우예요. 따님이 범인이거나 범인이 따님을 봐주고 있거나. 말도 안 돼.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딸은 아니다. 맏아들 놈이면 몰라도 쟤는 나한테 공국 끓여주는 애야. 근데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장녀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아버지, 약 꼭 드세요. 그래. 나중에 또 올게요. 장녀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재는 즉시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거 봐요. 민재가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따님 나가니까 다시 시작됐어요. 회장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도 우연일 수도. 그럼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함정 치는 거예요. 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범인을 자극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 아픈 척 해보세요. 뭐? 갑자기 배 아프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범인이 반응할 거예요. 미친놈. 그게 무슨... 해봐요. 진짜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회장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회장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과장된 연기였어요. 민재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회장이 소파에 쓰러졌어요. 꽤 그럴싸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주시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20초, 30초, 그때였습니다. AI 스피커가 켜졌어요. 매실청을 준비하세요. 기계음이었습니다. 물 200ml에 매실청 2스푼을 타서 드시면 복통에 효과적입니다. 회장은 벌떡 일어났어요. 소스라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마누라밖에 모르는 건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누라가 배 아프다고 하면 항상 매실청을 타줬어. 민간요법이라면서.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범인은 가족 내부 사정을 아주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 해커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응. 범인, 이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놈이에요.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누구일까? 대체 누가 자기를 이렇게까지... 민재는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호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범인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불안했어요. 매실청 사건 이후로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해킹 신호는 여전히 감지됐지만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전야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에 고요한 말이에요.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야 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좀 불러라. 민재에게 말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근데 어쩌겠어. 내 자식들이야.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장남에게, 장녀에게, 며느리에게도 다들 오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엔 귀찮음이 묻어났지만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장남이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배가 나왔고 얼굴은 불그스름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목소리부터 거칠었습니다. 왜 부르신 거예요? 바쁜데. 바빠? 뭐가 바쁘냐? 바쁘죠. 사업도 해야 되고. 사업이라고 했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도박이라는 걸.
장남은 벌써 몇 번째 사업을 말아먹은 건지 그때마다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장남의 아내였어요.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구나. 회장은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저런 남편을 두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장녀도 도착했습니다. 어제 왔던 그 딸이에요. 오늘은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들 오셨네요. 그래. 민재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관찰했어요. 근데 왜 부르신 거예요? 장남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새 집에 이상한 일이 좀 있어서. 이상한 일? 누가 집을 해킹하고 있어. 아버지도. 해킹이요? 누가 감히. 장남은 비웃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야. 이해가 확인했어. 회장이 민재를 가리켰어요. 장남이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가 뭔데요? 컴퓨터 전문가야. 고등학생이 전문가? 웃기네. 실력 있어. 전국대회 1등 했다니까. 그래서요? 그게 뭐 대수라고.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유원장이나 다시 쓰세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원장? 그럼요. 언제 고칠 건데요?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 뭐가 불공평하냐? 제가 장남인데 왜 똑같이 나눠요? 제가 더 받아야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또 돈 날렸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장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맨날 동생만 예뻐하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실망스러운 거다. 뭐라고요? 장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민재는 슬쩍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해둬야 할 것 같았어요. 야, 너 뭐해? 장남이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민재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 찍었지. 장남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뒷걸음질 쳤어요. 폰 내놔. 싫은데요. 이 새끼가. 장남이 민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장남의 힘이 셌습니다. 나. 회장이 소리쳤어요. 손 떼라고. 이 애가 저를 찍었어요. 그래도 손님인데 왜 그러냐? 손님은 무슨 외부인 주제에. 장남은 민재를 밀쳤습니다. 민재가 벽에 부딪혔어요. 등이 아팠습니다. 오빠. 장녀가 끼어들었어요. 좀 그만해요. 아버지 편찮으시잖아요. 넌 닥쳐. 맨날 착한 척만 하고. 제가 언제요? 너도 똑같아. 아버지 돈이나 노리는 거지. 오빠가 그러지 마세요. 남매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인 듯 했습니다. 회장은 머리를 감쌌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다들 나가. 회장이 외쳤어요. 나가라고. 보기 싫어. 뭐래요, 진짜. 장남은 혀를 찼습니다. 부르더니 쫓아내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남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섰어요. 아버지, 왜? 제가 물려받을 거 확실히 해두세요. 안 그러면 뭐?
아버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회장은 뒷걸음질 쳤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남이 다시 다가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밀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윙윙윙. 거실의 로봇 청소기 3대가 일제히 작동했어요. 뭐야? 장남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봇 청소기들이 장남을 향해 돌진했어요. 발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3대가 동시에 아! 장남이 비틀거렸어요.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실 조명이 번쩍거렸습니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어요. 마치 경고등처럼 삑, 삑, 삑. 화재 경보기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은 없었지만 소리만 울렸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뭐야 이게. 장남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로봇 청소기들이 계속 발을 공격했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청소기들이 따라왔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자기가 조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엔 손도 대지 않았어요. 회장님, 뭐야? 저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커가 회장님 보호하고 있어요. 회장은 멍하니 로봇 청소기들을 봤습니다. 장남을 현관 밖으로 몰아내고 있었어요. 장녀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짐작 가는 게 있는 듯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 빨리 나가요. 장녀가 장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들은 현관 앞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경고음도 멈췄습니다. 로봇 청소기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대체 보호하고 있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해커가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다고요. 누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사람은 할아버지 편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왜요? 보호가 아니야. 조롱이야. 누가 감히 내 집을 통제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게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로봇 청소기들이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해커한테 순간적으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민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잡았다. 뭘? 신호요. 역추적 성공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IP 주소가 떴어요.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신림동이에요. 어디? 고시원이에요. 신림동 고시원.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소 알아냈어? 네, 여기요. 민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확한 주소가 떠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야 해요. 민재가 말했어요. 이제 증거도 있고 위치도 알았잖아요. 그래, 맞아. 회장이 전화기를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녀가 다시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문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경찰 부르지 마세요. 왜? 제가 사람 시켜서 조용히 알아볼게요. 장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망가지잖아요. 재벌가 해킹 사건이라고 뉴스에 나오면 주가 떨어져요.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죠. 아버지 회사예요. 장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고는 이내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믿으세요. 조용히 깔끔하게.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딸의 말도 일리 있었어요. 소문이 나면 곤란했습니다. 안 돼요.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개인이 처리하면 안 돼요. 넌 왜 끼어들어? 장녀가 민재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건 가족 문제야. 외부인은 상관없어. 하지만 닥쳐. 장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버지. 민재가 놀라 물었어요.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내가 처리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장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요. 장녀가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넌 이제 나가. 네. 외부인은 나가라고.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 할아버지. 민재가 회장을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거라. 하지만 나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가방에 챙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녀는 그 옆에서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민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 병원비는 어떡하지? 그것보다 저 할아버지는 괜찮을까? 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에 불빛만 차갑게 빛났어요. 민재는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겨났어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소는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 혼자서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신림동은 자주 갔습니다. 대학가였으니까요. 고시원도 많았어요. 주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낡았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엔 편의점이 있었고 2층부터 고시원이었어요. 민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복도는 좁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304호. 추적한 주소였어요. 민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누가 나오면 뭐라고 하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에 귀를 붙였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학생증이었습니다. 문틈에 밀어 넣었어요. 잠금 장치를 푸는데 익숙했습니다. 사실 이런 낡은 문은 쉬웠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비진 않았어요.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짐을 쌌다는 흔적이요. 책상 위엔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사각형 모양으로 먼지가 덜 쌓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있던 자리였을 거예요.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민재는 방 안을 돌아봤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서랍도 열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어요. 늦었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이 보낸 사람들이 먼저 온 게 분명했어요. 이미 증거를 다 치운 거죠.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헛걸음인가?
그런데 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사진들이요. 민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사진 한 장을 만졌어요.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사진이 수백 장 붙어 있었어요. 아니, 수백 장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벽 전체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주하는 사진이 아니었어요. 눈을 파내거나 X자로 그어놓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사진이었어요. 망원 렌즈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뒷모습이 많았어요. 툇마루에 앉아있는 모습, 정원을 거니는 모습, 차에 타는 모습. 민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모두 쓸쓸했습니다. 회장은 혼자였어요. 모든 사진에서, 거대한 저택에서, 넓은 정원에서, 고급 차 안에서 항상 혼자였습니다. 어떤 사진에선 회장이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회장님을 너무 집요하게 보는데 민재는 중얼거렸어요. 무섭다. 스토커였을까요? 아니면 원한이 있는 사람일까? 민재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장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바닥을 봤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수첩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요.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았어요. 민재는 주워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할아버지 혈압약 시간 오후 2시.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갈비찜, 된장찌개. 할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시끄러운 소리, 차가운 방. 민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스토커가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병인 같은데? 이건 증오가 아니었어요. 보살핌이었습니다. 누군가 회장을 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어서? 왜 해킹으로? 민재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장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재. 민재야. 고시원 왔어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이미 누가 다 치웠어요.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왜? 사진이 있어요. 할아버지 사진이 벽에 수백 장. 뭐? 스토커 같아요. 아니, 스토커예요. 할아버지를 정말 오래 지켜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섭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요. 알았어. 그리고 민재는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여기 수첩이 있는데 할아버지 건강 체크한 게 가득해요. 약 먹는 시간, 좋아하시는 음식, 그런 거요. 그게 무슨 소리냐? 모르겠어요. 근데 스토커치고는 너무 자세해요. 마치 민재는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전 더 알아볼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다시 벽에 사진들을 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수첩 내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넌 누군데 여기 있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전 그냥
박 회장 집에 있던 애지. 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할아버지가 위험해. 남자가 말했어요. 고모가 움직였어. 고모요? 딸 말이야. 장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당신이 해커예요? 그래. 남자는 숨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넌 몰라도 돼. 아니, 알아야죠. 할아버지가 무서워하시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집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아들이야. 네. 시스템 설치한 사람. 그 사람 아들. 민재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뭔 상관인데? 할아버지를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 왜요? 그냥.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남자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할아버지 위험하다고 하셨죠? 응. 같이 가요. 도와주세요. 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어. 넌 안에서 길을 찾아.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야. 남자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민재보다 훨씬 고급이었어요. 화면을 켰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민재가 본 적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드가 복잡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택의 메인 서버. 남자가 짧게 답했어요. 지금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요? 보안이 엄청 강한데.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돼.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신데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응시했어요. 민재는 지켜봤습니다. 코드가 실행됐어요. 보안 체계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갔다.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가야 해. 어디로요? 저택으로. 같이요? 그래. 남자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빨리 와. 민재는 뒤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에 낡은 다마스 차량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차인 것 같았어요. 타. 민재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고모가 서류에 사인받았을 거야. 무슨 서류요? 한정우견 개시 심판 청구서. 민재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뭔데요? 재산관리권 넘기는 거야. 할아버지가 사인하면 고모가 전부 관리하게 돼. 그럼 갇힐 거야. 아마 지금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빨리 가야 돼요. 알아. 남자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한편 저택에서는 회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보호동의서예요, 아버지. 장녀가 옆에 서서 설명했어요. 그 스토커가 해코지할지 몰라요. 보안업체가 24시간 지켜줄 거예요. 보안업체? 네. 전문가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회장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자가 많았어요. 법률 용어도 어려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장녀가 펜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펜을 받았습니다. 들고 망설였어요. 그래도 맏아들한테 물어봐야. 오빠요? 장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는 아버지 버렸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유언장 고치라고, 돈 달라고,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도 나만 믿으라니까요. 장녀가 소리쳤어요. 회장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미안해, 아버지. 너무 흥분했네요. 장녀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버지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요. 사인만 하시면 다 해결돼요. 회장은 펜 끝을 서류에 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믿고 싶었어요. 피부치잖아요. 자기가 낳은 딸이에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철컥.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저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장녀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빠르게. 철컥. 다시 소리가 났어요. 분명 현관문이었습니다. 잠기는 소리였어요.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돌렸습니다. 안 열렸어요. 문이 안 열려. 그럼요. 제가 잠갔으니까요. 뒤에서 장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아까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딸이 서 있었어요.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뭐라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잠갔다고요. 장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동작이 빨랐습니다. 너.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무슨 짓이냐? 회장이 소리쳤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주먹이 아팠지만 계속 두드렸어요. 나가라고. 약 기운 돌 거예요. 곧 편해지실 거예요. 약? 무슨 약? 회장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이 있었어요. 아까 딸이 따라준 차였습니다. 마셨어요. 다 마셨습니다. 설마. 맞아요. 수면제예요. 장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많이 넣진 않았어요. 그냥 푹 주무시라고. 이 미친년아. 회장이 잔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서 깨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왜 이러냐? 돈이요. 장녀가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다 날리기 전에 제가 지켜야죠.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오빠한테 다 뺏길 거예요. 도박으로 전부 날릴 거라고요. 그래도 이건 전 아버지 딸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장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공국 끓여주고 약 챙겨드리고 그렇게 20년을 했어요. 근데 오빠는 뭐 했어요? 도박이나 하고 빚이나 지고. 그런데 왜 똑같이 나눠요? 전 착한 딸이었잖아요. 효녀였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은 뒷걸음질 쳤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약이 오르고 있었어요. 내 딸이. 맞아요. 딸이에요. 아버지 딸. 그러니까 아버지 돈도 제 거예요. 나를 가뒀어?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당분간만이에요. 곧 요양병원 갈 거잖아요. 난 안 가. 가셔야죠. 치매 진단서도 받았어요. 의사 섭외 다 됐어요. 치매? 네. 아버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진단서 나올 거예요. 장녀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밖에 경호원들 있어요.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보호해드리라고 했어요. 경호원이 아니라 감시자겠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녀가 나갔어요. 푹 쉬세요, 아버지. 쾅.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문으로 달려갔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열어.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팠어요. 피가 났습니다. 열어. 나 좀 나가게 해줘.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조용히 하세요. 누구야? 경호원입니다. 따님께서 회장님 보호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잖아. 회장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눈물이 났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자식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이용당했어요.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약 때문이었어요.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안 돼요.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한편 다마스 차량은 성북동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초조했어요.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더 빨리 갈 순 없어요? 이게 최선이야. 남자가 대답했어요. 민재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모자를 벗겨보고 싶었어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형은 대체 누구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거짓말. 할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람이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봤어요. 할아버지 혈압약 시간 20. 읽어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노래 목포의 눈물. 할아버지 추위 타시니까 온도 26도로. 민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형이 쓴 거죠? 응. 왜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요? 남자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빚이 있어서. 빚이요?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 차였어요. 저거 봐요. 민재가 가리켰어요. 벌써 맞고 있어요. 상관없어. 남자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뒷좌석에서 작업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올라갔어요. 민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코드였어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메인 서버 해킹.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보안이. 관리자 권한.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요? 시스템 만든 사람. 내 아버지. 민재는 조금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이 집 시스템을 설치했구나. 그래서 관리자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왜 이 남자가 회장을 지켜봤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들어갔어.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저택의 구조도가 떴습니다. 모든 방이 보였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의 관리 화면이었습니다. 와, 민재는 감탄했어요. 이제 뭐 할 건데요? 문 열고 길 만들고. 남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저택의 모든 커튼이 열렸습니다. 자동으로. 창문들도 열렸어요. 한꺼번에. 현관의 도어락이 해제됐습니다. 경호원들이 놀라 문을 열려고 했지만 다시 잠겼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막혔습니다. 저 사람들 갇혔어요. 민재가 소리쳤어요. 의도한 거야. 남자는 계속 작업했어요. 실내 온도를 낮췄습니다. 급격히 18도까지. 찬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택 안이 순식간에 추워졌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몸을 떨었어요. 추웠습니다. 눈을 떴어요. 흐릿했습니다. 약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까 분명 닫혀 있었는데 창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뭐야? 회장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그때 AI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기계음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변조된 것 같았어요. 회장님. 회장은 화들짝 놀랐어요. 누구야? 뒷문으로 뛰세요. 뭐?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세요. 이게 무슨... 경호원들 제가 막아놨어요. 3분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회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약 기운이 조금 가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구하려는 거예요? 믿어야 할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 있으면 딸한테 영영 갇힐 겁니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정원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 신을 시간이 없었어요. 잔디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담벼락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담은 높았어요. 어떻게 넘지? 할아버지.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였습니다. 민재야? 여기요. 이쪽으로. 담벼락에 사다리가 걸쳐져 있었어요. 누군가 놓아둔 거예요. 회장은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도 떨렸습니다. 꼭대기에 올라섰어요. 담 너머를 봤습니다. 민재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도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젊은 남자였어요. 뛰어내리세요. 이 높이를 제가 받을게요. 회장은 망설였어요.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어요. 저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쿵. 민재와 남자가 받쳐줬어요. 셋이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민재가 신음했어요. 할아버지 무거워. 미안. 회장은 일어섰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남자가 말했어요. 따라오세요. 셋은 주차된 다마스 쪽으로 뛰었습니다. 회장은 뒤를 돌아봤어요. 자기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요. 이제 감옥이 됐어요. 차에 탔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 민재는 조수석에. 남자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저택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회장이 말했어요. 너희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할아버지. 민재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안전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하는 남자를 봤어요.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네가 날 구해줬나? 네. 왜?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구냐? 왜 날 도와주는 거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해. 지금은 안 돼요. 회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일단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빗방울 몇 개였어요. 앞유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곧 폭우로 변했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회장은 뒷좌석에서 남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넓었어요.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뭔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 회장이 물었어요. 안전한 곳으로요. 어디가 안전해? 내 딸이 찾아낼 텐데. 못 찾아요. 남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차는 계속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어요. 민재는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피곤했나 봅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 조금만 더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회장은 눈치챘어요. 긴장하고 있구나. 이 젊은이도. 다시 1시간쯤 지났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포장도 안 된 길이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어요. 민재가 깼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강원도. 강원도요? 여기까지? 숨어야 하니까. 차가 멈췄어요. 앞에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어요. 지붕이 일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도 금이 가 있었어요. 여기에요? 민재가 물었어요. 응. 셋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맨발이었어요. 지늘기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빨리 들어가요.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도 없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짐이 있었습니다. 침낭, 버너, 식기들. 누군가 여기서 지낸 흔적이었어요. 형이 여기서 살았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가끔. 남자는 짐을 뒤졌습니다. 수건을 꺼내 회장에게 건넸어요. 닦으세요. 회장은 받았습니다. 몸을 닦았어요. 옷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버너에 불을 붙였어요.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뭐 하는 거냐? 수제비 끓여요. 남자는 가방에서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김치도 있었어요.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넣었습니다. 밀가루를 물에 풀어 반죽했어요. 손으로 떼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회장은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자주 해본 것 같았습니다. 형, 이제 말해요. 민재가 남자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할아버지한테. 남자는 수제비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궁금하시죠? 그래. 회장이 말했어요. 대체 자네가 누군지. 형은요. 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손자예요.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모자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회장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명수였습니다. 아니, 명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죽은 막내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내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수 아들이냐? 지훈이에요. 제 이름. 지훈이라는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전박대당했죠.
회장은 기억났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명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믿지 않았어요. 명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돈 노리고 온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너였구나. 회장은 주저앉았어요. 나를 감시하던 게 너였어? 감시가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지킨 거예요. 왜? 날 쫓아낸 내가. 아버지가 남긴 코드가 있었어요. 집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요. 지훈은 수제비를 그릇에 담았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지켜드리라고. 명수가? 네. 그래서 지켰어요. 멀리서요. 지훈은 그릇을 회장 앞에 놓았어요. 감옥 같은 집에서 혼자 우시는 거 다 봤어요. 밤마다 아내 사진 보면서 우시는 것도. 회장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도를 따뜻하게 맞춰드린 것도, 좋아하시는 노래 틀어드린 것도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어째서? 왜 무섭게 했냐고요?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절 쫓아내셨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회장은 머리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손자인 줄 몰랐어. 알았어도 받아주셨을까요? 받았을 거다. 당연히. 거짓말.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 같은 애 필요 없으셨잖아요. 할아버지한텐 자식들이 있었고, 큰 회사가 있었고, 저 같은 사생아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지훈아, 전 할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안전하시면 됐어요. 지훈은 일어섰어요. 뒤돌아서 창문을 봤습니다. 회장은 땅을 쳤어요. 주먹으로. 한 번, 두 번. 도둑놈은 나다. 통곡했어요. 자식 믿고 손자 내친 내가 도둑놈이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훈도 침묵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계속 울었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참담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손자가 자기를 지켜왔다니. 믿었던 딸은 자기를 가뒀고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훈이 돌아섰어요. 드세요. 수제비를 가리켰습니다. 식으면 맛없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릇을 봤습니다. 김치 수제비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제비를 떠올렸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계속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제비를 떠서 회장 입에 가져다 댔어요. 드세요. 회장은 입을 벌렸습니다. 수제비를 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김치가 시원했어요. 밀가루는 쫄깃했습니다. 맛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계속 떠먹여줬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회장은 받아 먹었습니다. 울면서 먹었어요. 민재는 구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릇이 비었습니다. 지훈은 일어났어요. 회장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장녀였어요.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장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디야? 당장 와. 안 가. 뭐라고? 난 이제 안 가. 나 곤란하게 하지 말고 와.
오빠가 알면 우리 다 죽어. 내 걱정만 하는구나. 끝까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빠, 제발. 나는 이제 죽었다. 찾지 마라.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아궁이로 갔어요. 던져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불길 속으로 떨어졌어요.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회장을 봤습니다. 민재도 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쩌실 거예요? 민재가 물었어요. 회장은 수제비 국물이 남은 그릇을 들었습니다. 마셨어요. 단숨에 그릇을 내려놓고 눈빛이 변했어요. 내일 주주총회다. 네. 이것들이 나를 치매로 몰아낼 거다. 한정후견인 지정하고 내 재산 다 뺏으려고 할 거야. 그럼요. 가자. 회장이 말했어요. 주주총회장으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훈아. 회장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해주마.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타올랐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복수할 겁니다. 자기를 배신한 자식들에게 손을 불끈 쥐었어요. 준비는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침낭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바닥이 딱딱했거든요. 지훈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회장이 물었어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지훈은 화면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더 묻지 않았어요. 민재도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몇 시예요? 8시. 주주총회 몇 시예요? 오후 2시. 회장이 대답했어요. 서울까지 2시간 걸려요. 준비하고 출발해야죠. 셋은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 남은 김치와 밥이 전부였어요. 회장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훈이 준비해둔 양복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미리 사뒀어요.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이즈도 알고 있었고요. 회장은 양복을 입었어요. 딱 맞았습니다. 신발도 있었어요. 자기 치수였습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다마스에 탔습니다. 지훈이 운전했어요.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제와 달리 날씨가 맑았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논밭도 지나갔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뒤를 돌아봤어요. 떨리세요? 아니.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떨릴 것도 없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작전은 뭐예요? 간단해. 지훈이 말했어요. 전 회사 메인 서버 해킹해요. 민재는 회의장 방송 시스템. 그래서요? 증거 보여줄 거예요. 딸이 회장님한테 한 짓, 아들이 뒤에서 한 말. 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영상 있어요? 다 있어. 지훈은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저택의 모든 영상, 제가 백업했거든요. 대박. 민재는 감탄했어요. 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오늘 끝이다. 중얼거렸어요. 이 더러운 것들하고. 차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여의도에 있는 본사 건물에서 열렸어요. 5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할아버지는 좀 기다리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민재랑 저부터 들어가서 준비할게요. 알았다. 지훈과 민재는 차에서 내렸어요. 각자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이 들어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주총회장은 3층 대강당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주들, 기자들, 임원들. 민재는 방송 부스를 찾았어요. 뒤쪽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카드키로 열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송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스크린 제어 시스템도 있었어요. 민재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한편 지우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칸 안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회사 메인 서버에 접속했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반응했지만 우회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들어갔어. 혼잣말을 했어요. 회의장에서는 총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장녀가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연습한 티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박 회장님께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계시고 어제는 가출까지 하셨습니다. 장남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회사 경영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녀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한정후견인 지정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정말 치매입니까? 네, 진단서도 있습니다. 장녀는 서류를 흔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타고 있었어요. 지훈이 밀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회장님이시다. 어머, 휠체어에. 장녀와 장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지.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힘없어 보였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휠체어를 단상 쪽으로 밀었어요. 잠깐, 누구세요? 장녀가 지훈을 가로막았어요. 아버지 간병인입니다. 지훈은 모자를 눌렀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장녀는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꺼봐, 아버지는 아프셔. 총회 계속 진행하죠. 장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버지 쉬게 해드려야지.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훈이 휠체어를 단상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잠깐, 거기서. 장녀가 소리쳤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손을 휠체어 팔걸이에 짚고 일어섰습니다. 똑바로 힘차게.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멀쩡하신데? 휠체어는 왜 탄 거야?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장녀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아픈 건 내 몸이 아니라.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니들 정신머리다. 장녀와 장남이 얼어붙었어요. 아, 아버지.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가출했다고요? 회장은 객석을 둘러봤어요. 거짓말입니다. 이 자식들이 저를 가뒀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를. 장녀가 항변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있지.
회장은 지훈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저택의 거실이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장녀가 보였어요. 회장에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음성도 나왔어요.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약 기운 돌 거예요. 뭐라고 했어? 제가 잠갔다고요. 객석이 술렁였어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장녀가 경호원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 약 먹여서 재워. 깨어나시면 안 돼.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따님. 객석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세상에, 딸이 아버지를. 영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도박장이었어요. 장남이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어요. 노인네 언제 뒤지냐, 진짜. 옆 사람이 웃었어요. 참으세요, 형님. 곧 유산 받잖아요. 유산은 무슨. 내가 다 받을 거야. 동생녀는 쫓아낼 거고. 객석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런. 불효막심하네. 장남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단상에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문을 막고 있었어요. 어딜 가세요? 비켜. 안 돼요. 끝까지 보셔야죠. 장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울먹였어요. 나는 오빠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오빠가 날 협박했어요. 거짓말. 장남이 소리쳤어요. 내가 먼저 꼬드긴 거잖아. 오빠가 도박비 때문에 미친 거잖아. 남매가 서로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재산 5천억. 회장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전액사회에 환원합니다. 뭐라고요? 장녀가 소리쳤어요. 이 불효자들에겐. 회장은 자식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단 하나. 회장이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어요. 이 자식들이 갱생해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밥상을 차려줄 날이 온다면. 장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범벅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국밥값은 주겠습니다. 장녀는 바닥을 쳤어요.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늦었다. 회장은 돌아섰어요.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도 왔어요. 가자. 회장은 두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장남이 뛰어왔어요. 아버지, 제발.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객석 사이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장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돌아와요. 제발.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췄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휴. 긴 한숨이 나왔어요.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을 봤어요. 고맙다. 아니에요.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다. 할아버지가 결심하신 거예요.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셋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마스가 서 있었어요. 이제 어디 가요? 민재가 물었어요. 회장은 하늘을 봤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강원도 집으로 가요. 지훈이 말했어요. 거기가 제일 조용하니까요. 그래. 좋다. 셋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차는 여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멀어졌습니다. 저 안에서 50년을 살았어요.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가족을 꾸렸습니다. 이제 다 놓았어요. 가벼웠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뒤를 돌아봤어요. 후회 안 하세요? 재산 다 버리신 거. 후회? 회장은 웃었어요. 후회는 무슨, 이제 진짜 부자가 됐는데. 네,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생겼잖아. 회장은 지훈과 민재를 봤어요. 그게 진짜 재산이지. 민재는 웃었어요. 지훈도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시골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지붕을 고쳤습니다. 금간벽도 새로 발랐어요. 마당에는 채소밭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툇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장남이었어요. 회장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스팸 신고 버튼을 눌렀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또 왔어요? 지훈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손에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응, 맨날 오네. 차단하시지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지훈은 툇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 네. 가을 되면 엄청 많이 캘 것 같아요. 좋구나. 회장은 밭을 바라봤어요. 초록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어요. 헬멧을 벗으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왔냐? 주말이잖아요. 촬영하러 왔어요. 민재는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공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이곳에 왔어요. 오늘은 뭘 찍을 거야? 고구마 캐는 거요. 구독자들이 농사 콘텐츠 좋아하더라고요. 회장의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민재가 만들어줬어요. 78세 회장님의 시골 라이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죠.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회장은 처음엔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럼 준비할까? 셋은 밭으로 갔어요. 민재가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이 시작됐어요. 회장은 호미를 들었습니다. 땅을 팠어요.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크고 통통했어요. 와, 대박. 민재가 소리쳤어요. 이거 완전 예술인데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1시간쯤 촬영했어요. 고구마를 한 광줄이 캤습니다. 수고했어요, 할아버지. 고맙다. 셋은 마당으로 돌아왔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쪽을 봤어요. 낡은 소형차가 멈춰 섰습니다. 국산차였어요.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작년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도 없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치 좀 담갔는데 작년은 보자기를 들어 보였어요.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냥 두고 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줄 생각 없어. 알아요. 작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드시는 거 보고 싶었어요. 담 너머로 두고 가라. 네. 작년은 담벼락 옆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려다 말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일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그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래요. 힘들진 않아요. 작년은 손을 보였어요. 거칠었습니다. 손톱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맛없으면 반품이에요. 회장이 말했어요. 네. 김치 말이야. 맛없으면 다시 가져가. 작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맛있게 담갔어요. 그럼 됐어. 가봐. 아버지. 사랑해요. 회장은 돌아섰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담벼락으로 갔어요.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봤어요. 김치통이 들어 있었어요. 깍두기도 있었습니다. 직접 담갔네. 지훈이 옆에서 봤어요. 색깔 괜찮은데요? 먹어봐야 알지. 회장은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셋은 툇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밥, 김치, 고구마. 회장은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잘 익었습니다. 새콤하면서도 아삭했어요. 양념이 적당했습니다. 맛있네. 진짜요? 민재가 물었어요. 응, 잘 담갔어. 회장은 김치를 한 젓가락 더 집었어요. 저애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는데 지우는 고구마를 까먹고 있었어요. 고모가 변한 것 같아요. 글쎄,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믿기 힘들어. 그래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건 인정해. 회장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었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말했어요. 이제 도둑 걱정 없으세요? 회장은 웃었어요. 도둑은 무슨. 민재와 지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내 보물들이 여기 있는데. 민재가 웃었어요. 저희가 보물이에요? 그럼 5천억짜리 회사보다 귀하지. 지훈도 미소를 지었어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회장은 두 젊은이를 다정하게 봤어요. 너희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셋은 밥을 먹었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회장은 마당을 바라봤어요. 채소밭이 보였습니다. 우물도 보였어요. 대문도 보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성북동 대저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좋았어요. 진짜 집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뭐 할 거예요? 민재가 물었어요. 농사지. 계속 여기 사실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인데. 회장은 툇마루 기둥을 두드렸어요. 이만한 집이 어디 있어. 지훈이 말했어요. 전 내일 장 볼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고등어. 고등어요?
응, 구워 먹고 싶어. 알겠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툇마루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녁 햇살에 비쳐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떴어요. 쏟아질 듯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회장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혼잣말을 했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훈과 민재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도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유튜브를 찍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겁니다. 단순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회장은 잠들었어요. 마당에는 팻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만든 거예요. 이 집은 24시간 사랑이 감시 중입니다. 팻말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채소밭의 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